만나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목기사하고 토목산업기사의 여러분들 세 번째 과목이죠. 수리수문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뭐 학습보다는 뭐 출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 보시면 선생님들 이런 모식도가 이렇게 하나 보이셔서 몇 장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진도에 대한 부분이야 일단 뭐 저희가 따로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뭐 이 기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뭐 산업기사가 여러분들 있을 수 있으실 텐데, 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모식도에는 따로 이제 단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장은 유체의 기본 성질일 거고요. 두 번째 장은 저희가 정수역학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동수역학이고요. 네 번째는 오리피스하고 위어에 대한 얘기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통하는 흐름인 관수로, 파이프 메소드라고 하는 관수로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 채널이라고 하는 개수로, 자유수면이 있는 흐름을 저희가 개수로라고 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지표수를 제외한 땅 속에 있는 물들을 저희가 지하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요렇게 정리가 되시면 저희가 요걸 전반적으로 수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수문학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단원의 큰 틀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산업기사에 대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과목 이름이 지금 수리학 및 수문학이라고 돼 있겠지만, 수문학은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학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산업기사겠죠. 뭐 내용의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도 산업기사가 조금 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단원에 대한 부분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양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보시고요. 그다음 시험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까? 라는 것도 하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 요 동수역학, 그 다음에 관수로, 그 다음 요 개수로,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특히 이 관수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하수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관수로의 학습은 지금 수리학 공부할 때 조금 해두시면 나중에 상하수도 공부하실 때 많이 편하실 겁니다. 평균 유속 구하는 공식이든 아니면 손실 구하는 공식이든, 아니면 이게 상하수도 가시면 뒤에 끝에 펌프장 시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펌프에 대한 동력 구하시는 느낌까지도 다 상하수도하고 수리학과 같은 이론을 여러분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관수로 공부하실 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한번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고 나시면 나중에 상하수도에서 좀 편안하게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뭐 하나 저희가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일단 요 유체의 성질과 정수하고 동수까지는 저희가 묶어 놓으면요, 거의 이론 유체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론 유체의 뜻이 뭐냐면, 저희가 뭐 해당되는 단원에 가시면 설명은 물론 하겠지만, 물이 갖는 특별한 우리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물은 붓는 유체인 점성 유체가 있고요. 물은 압축되는 압축성을 갖는 압축 유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이론 유체에 대한 느낌은 점성도 없고 압축도 없는 유체, 다시 얘기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한 유체로 해석을 하고 난 후에 요 뒤에 보이시는 단원부터는 전부 다 저희가 실제 유체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보정을 해야 되는 개수들을 각각 곱하는 단원들이 지금 보이시는 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요 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본 단원에 들어가시면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모식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 1장이 뭐 유체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2장이 정수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3장이 동수역학이고요. 4장이 오리피스하고 위어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5장은 관수로 올 거고요. 6장은 개수로 올 거고요. 7장은 지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8장, 9장을 저희가 묶어서 수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8장에서는 시험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강우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고, 요 9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유출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증발과 증산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침투하고 침루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보통 수리 수문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려면 총 6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배점을 조금 많이 맞을 수 있는 과목과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과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수리수문학이라는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득점을 요하는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시험을 이렇게 많이 봐보고 그다음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중요한 문제나 중복되는 문제 위주로 꼭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수리수문학은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뒤에 계속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수문학하고 출제 빈도인데 아까 모식도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서 본 거예요. 어떤 걸 배우게 될 거냐. 자, 유체의 기본 성질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하면서 정리가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1장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일 기초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 게 요 차원이라는 말이 다시 얘기하면 단위와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위 얘기 나오면 괜히 막 얼굴 찡그레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뭐 이쪽 부분은 굳이 제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자꾸 단원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시면요. 단위가 자꾸 익숙해질 거고 그러면서 서서히 풀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수역학에서는 시험 문제가 제일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요 전수합과 작용점 위치 쪽, 그쪽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오리피스나 관수로나 개수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동수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는 연속 방정식과 그 다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갖는 여긴 따로 안 나왔네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운동 방정식까지 해서 3개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저희가 이론 유체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그걸 이제 실제 유체에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특히 오리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은 우리가 뭐 개수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3장, 4장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같은 단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관수로 개수로는 우리가 어차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유수면이 있으면 개수로, 없으면 관수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시험 나오는 배점 자체가 아무래도 문항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수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여기서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뭐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투수계수나 뭐 유량계산이나 지하수의 유속, 뭐 달시 법칙이라는 걸 쓰기를 할 텐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토질과 흡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토질 수업도 분명히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 이쪽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수문학 과정에서는 요 2가지가 수문학입니다. 보통 합쳐서 한 5문제, 기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수리학은 총 15문제, 수문학은 5문제 이렇게 배치가 될 텐데 뭐 수문학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뭐 학습하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없고 푸는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아까 전에 해드렸다시피 산업기사에선 이렇게 수문학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구분을 조금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학습 전략은 아까 제가 미리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느낌은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학습을 하시고 어느 부분은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은 꼭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목기사나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증 취득의 꿈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6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 합격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100점 맞으면 좋죠. 근데 이제 100점 맞았다고 저희가
2차 실기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60점 이상 합격에 대한 전략을 잘 짜시고 과목을 적어 보시면 뭐 역학도 있을 수 있고요. 측량도 있을 수 있고 수리학도 있고요.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토질도 있고 상하수도 이렇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보면 수리학하고 상하수도는 고득점이 좀 가능하셔야 될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과목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역학하고 토질들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물론 소홀히 할 건 아니지만 공부한 시간만큼 점수가 오르진 않을 겁니다만 다만 수리학하고 상하수도는 공부하시는 것만큼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우리한테는 좀 전략적인 과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조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장 이렇게 넘겨 보시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리학은 수문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수리학은 총 7개의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수문학은 지금 보시면 8장, 그 다음에 10장까지 뭐 9장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단원, 3개의 단원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장에는 어떤 게 중요하고 2장에는 어떤 게 중요하고 뭐 3장에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수로, 개수로에 대한 얘기, 그다음 지하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문학에 대한 얘기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정리하시면 우리가 보통 시험 보시면 이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풀어내는 산술 문제가 이렇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역학 같은 경우는 이론 문제보단 푸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한 이론 문제 하나나 2개, 산술은 이렇게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요 정도 배치가 나온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수리학은 거의 반반씩 나오게 됩니다. 이론도 10개, 푸는 것도 한 10개.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론이 한 15개, 그다음 산술이 한 5문제 이렇게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과목 3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면 결국 이 수리학하고 상하수도의 점수를 조금 극대화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한 과목에 로스된 점수들을 조금 극복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학습 전략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수리학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주변이 조금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전달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그쪽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문제를 자꾸 푸시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한 것도 문제를 물어보지만 결국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은 함양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쪽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수리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